어디 하고 있어? 아닌데? 22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21번. 아, 직업 탐색이라고 했니? 건축으로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a job search.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is not 아닙니다. 자, 뭐가?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무게감 있는 문장이거든요. 직업 탐색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죠? 직업 탐색은 능동적인 일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보입니다. 직업은 능동적으로 탐색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주제문 떠올리면서 주제문을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나올 문장들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 When you're searching, 너가 searching 할 때는 탐색할 때, 직업 탐색할 때는 you're not browsing. 너는 browsing 하지도 않고요. Nor you're just looking. 그리고 no아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세모 쳐봅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배웠어요. 부정부사 nor. 자, 이 부정부사의 특징이 뭐니, 지수야? 정렬? nor. 부정부사가 자,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자, 뒷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noar이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자, 그러면 뒤에 you are just looking 맞아 틀려? 틀렸죠. 어법상 잘못됐네요. you와 are를 순서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A번은 자, you are를 어떻게 바꿉니까? are you로 바꿔야 돼요. 자, 계속입니다. 자,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자, 여기 민찬이 해석해 봅니다. browsing. 자, browsing이란 건 not an effective way. 그죠? 효과적 방법은 아닙니다. 자, 어떤 방법이니? to 앞에 대괄호 고을에서 닫아볼게요. 수식이죠? 어떤 방법? 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아닙니다. 문장 끝났는데 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고 있지. 문장 끝났는데 또 주동 나오면 다 수식어구라고 했었죠? 자, 유 앞에 대괄호 끝에 닫고 자, 이렇게 뒷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우리 어떤 거 활용합니까? 관계 대명사 활용하잖아요. 또 관계 부사도 있거든요. 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불완전이에요. 21번입니다, 빈서. 자, 그러면 지금 뒷문장 보세요. You claim to wanna reach it. 자, 이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민찬아? 해석부터 해보세요. 완전한지 판단하려면. 주장한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뭐 하기를 원해? To reach. 도달하고 싶다고 원해요. 자, 무엇에? 그것에 도달하고 싶다고 원하기를 주장한다. 완전한 문장이니 불완전한 문장이니? 그렇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완전한 문장으로도 앞을 꾸밀 수는 있는데 관계부사를 활용한다면 근데 관계부사는요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뭐 있지? 시간을 꾸밀 때 when, 장소를 꾸밀 때 where, the way라는 방법을 꾸밀 때 how, 그리고 the reason이라는 이유를 꾸밀 때 why 이렇게 4개의 명사만 꾸밀 수 있어요. 지금 보면 goal 이런 목표, 목적이란 뜻의 명사잖아. 이런 일반적인 명사를 꾸밀 때는 관계 대명사, 즉 불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야 돼. 그럼 뒷문장에 뭘 없애야지 불완전해지니? 명사 하나 지워야 되니까 it을 지워야겠죠? 관계 대명사 문장에서 자, 뒤에 명사 하나를 지울 때는 중복되는 성분을 찾는 겁니다. 뒤에서의 it과 앞에서의 the go이 중복되기 때문에 it을 지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B번은 it을 삭제해야 정답입니다. 다음, if you're acting with purpose. 자, 여기는 지수 해석해 봅니다. 아, 중복이네. 예. 하세요. 자,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면, 자, 또는, 자, if 문장이 하나가 더 나왔네요. 자, 또는 뭐라면, 어떤 무언가입니까? 또 문장이 나오니까 수식어구 표시해야겠죠. 자,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야? 너가 선택하는 무언가죠? 그것을 하기로. 자, 그러면 you chose to do it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하죠? 너는 선택한다 그것을 하기로 라고 완전하니까 자, 뭘 지워야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어? 중복되는 성분?
it을 지워야 중복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할 수 있겠죠. C번에서도 it을 삭제하는 게 정답입니다. 천천히 의미 단위를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기호 표시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문장 구조 분석할 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어, 동사 이렇게 끊어주시고 의미 단위대로 끊어주시면 구조가 잘 보일 거예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you're acting with purpose, 목적을 갖고 행동하거나 혹은 너가 하기로 결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행동한다면, 자, 앞에 조건절이 플러스의 의미니 마이너스의 의미니 민천이 아니고 혜성아. 그렇죠. 둘 다 좋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그럼 뒤에 나오는 주절 역시 플러스의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You need to be. 너는 이렇게 될 필요가 있고 B번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자, and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A, B, C 다 플러스의 의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정답 뭘까요? A번에 보기에서 플러스만 걸러내면 되겠지? clever. 또 뭐 있어? 플러스. focused. 또 마지막 하나? direct 또는 direct.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 되겠네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병렬이니까. 순서대로 clever, direct, focused입니다. 자, 기초 어휘니까 단어 하나하나 뜻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distracted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의미니? 산만한, 방해를 받은 이란 뜻이죠. 자, 다음입니다. Everyone else, 모든 다른 사람들은 주어가 나왔으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연주야.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Everyone else, 모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다면 그 중간 부분은 다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표시해볼까요? 자, 그럼 모든 다른 사람인데 직업을 탐색하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탐색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고쳐야 돼? searching으로 고쳐야죠. es를 붙이면 동사가 되니까요. 자, 다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니 민서야?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법.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ed 처리를 하면 돼요. 분사라고 하죠. 자, 분사를 만들면 형용사가 됩니다. 혹은 투부정사로 만들어도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earching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죠. 연주 해석해봅니다.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은 자, has the same goal.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문장 끝났죠. 자, 컴마 다음에 나올 성분인데 앞에서 문장이 끝나고 뭐뭐 하면서 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뭐뭐 하면서 어떤 문법상을 이용하면 좋을까, 예원아? 분사 구문이겠죠. 뭐뭐 하면서. 문장이 끝난 다음 컴마 ing나 컴마 pp를 쓰면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로 해석이 되잖아. 자, 그럼 영작해보죠. 경쟁하면서이니까 컴마 어떻게 쓸까? 자, 예원이 말해보세요. 컴마 뭐뭐 하면서 competing이 되겠죠. 경쟁하면서. 자, 그리고 compete는 경쟁하다, 싸우다 라는 뜻인데 몇 형식 동사일까요? 우리가 1형식으로 외웁니까? 네, 1형식으로 외우는 동사예요. compete 또는 fight는 1형식으로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1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 또는 누구누구와 싸우다 라고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면 반드시 전치사를 이용해서 목적어를 취해. 그럼 뭐뭐를 위해 싸우다는 전치사 뭐를 쓸까요? compete for. 그렇죠. for를 쓰고요. 누구누구와 싸우다라고 사람이 올 때는 뭘 쓸까? compete with를 사용해요. 알겠습니까? fight도 똑같아요. 근데 fight는 좀 특별하게 fight라고 동종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해서 또 다른 문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좀 예외로 할게요. 그냥 compete만 알아두세요. 자, compete. 자, competing. 경쟁하면서 자, for 무엇을 위해 같은 일자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겠네요. 같은 일자리니까 어떻게 할까? 일단 same jobs라고 써볼게요. same jobs. 자, 근데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same이라는 형용사의 특징 앞에 더가 반드시 붙는 형용사라고 했죠. the same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아마 compete for same job 이라고만 썼다면 여러분 아마 한 단어가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단어 수 조절은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더로 하라고 했죠?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competing for 더를 쓸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필기하겠습니다. 이렇게 the same처럼 형용사인데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를 쓰는 형용사들을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only가 있고요. 자, 위에다 설명도 써야겠죠? 여러분이 그냥 필기만 하면 나중에 까먹으니까 정관사 더를 쓰는 형용사라고 적어줄게요. 자, 정관사 더를 쓰는 형용사 1번 only가 있고요. 자, 2번 same이 있었죠. 그리고 exact, 정확한이라는 단어도 더 exact, the exact라고 반드시 더가 붙습니다. 그 다음 3번 유일한 단독의라는 soul, S-O-L-E. soul은 다이어라서 가장이라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가장. soul. 자, 그리고 4번 최상급. 최상급은 앞에 더가 항상 세트라고 얘기했었죠. 더 EST.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first 그리고 last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의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도 다 더가 붙어요. the first, the last. 마지막 6번 서수요. 서수는 first, second, third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영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진 더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영어는 예외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배웠어도 아는 경우를 만들자면 만들 수 있거든요. 예외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기본 원칙을 일단은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단어 수가 넘친다면 더로 조절하세요. 그럼 됩니다. 알겠죠? 다음입니다. 자, 36번 하기 전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시다.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You must do. 너는 해야 합니다. more. 더 많은 것을. 이때 more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너는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than 누구보다. The rest of the herd. 자, herd가 무슨 뜻이니? 시오나 herd. 무리 또는 때라는 뜻입니다. 무리 또는 때. 자, 당신은 무리, 나머지 무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때 무리의 의미가 뭡니까? 무리? 무리데스? 무리입니다. 뭐예요? 양민이죠.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혹은 멍청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람, 멍청한 사람. 알겠죠? 제가 대중, 일반 대중이 나오면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혹은 모자른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most people 나오면 일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 다시 같은 일자를 you must 당신은 무리의 나머지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평범한 사람보단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 건데 자, 이번에 빈칸을 채워볼 겁니다. 자, 보기를 보면 자, paying no attention 집중하지 않아요.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나 무언가를 대하죠. as not being 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 이거 뭐가 들어갈까요? 전치사 regardless of네요. 이런 건 그냥 암기 문제죠. 지문의 내용을 암기해서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regardless of 무슨 뜻이야? 뭐뭐와는 상관없이 란 뜻이죠. 자, regardless of. 자, 다음에 전치사 다음은 항상 명사 성분이 와야 되거든. 그럼 how long 여기가 의문사. 의문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이 뭐야? 의, 주, 동이잖아요. 자, how long이 의문사. 그다음 it이 주어. 그다음 may take가 동사가 돼서 의주동 문장이 됐네요. 간접 의문은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이죠. 자, 이때 long은 형용사로 쓰였을까요? 부사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자, how라는 성분이, how라는 의문사는 특이하게 뒤에 있었던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long은 원래 형용사였을까, 부사였을까? 뒷문장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뒤에서 형용사가 빠져 있으면 형용사가 끌려 나간 거고, 뒤에서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 보인다면 부사가 끌려 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 뒷문장 보세요. It may take you. F번이 어법 문제가 나와서 to find로 고칩니다. 이건 일단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것은 걸리게 한다 당신에게. 그 다음
to find 찾는데 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it to 가주어 증주어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형용사가 끌려나갔을까요? 부사가 끌려나갔을까요? 부사가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구문이라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일단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면 부사겠죠. 자, 적어주세요. take take라는 동사가 서술형에 제시되면 요 구문을 떠올리셔야 돼요.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 시간은 명사처럼 생겼어도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how에 의해서 끌려 나간 거고 take 사람 투부정사만 남은 구조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how long이 끌려 나갔고 뒷문장 완전하네요. 제가 how라는 성분 뒤는 완전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it may take you. 이것은 걸리게 할 것입니다. 뭐 하는데? to find. 찾게 하는데. 투부정사로 바로 답을 골라야죠. 이런 어법 문제들은 반드시 동사의 문형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take는 투부정사랑 치네요. ing 안 씁니다. 제가 만약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find를 find being으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뭐뭐 하는데 라고 하니까 ing가 해석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take는 누구랑 치네? 투부정사랑 치네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to find죠.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get이라는 동사가 and 다음 병렬로 된 것으로 보아 앞에도 동사 원형 성분이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정답이겠죠. 됐지? 투부정사 병렬에서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regardless of부터 그러면 you want까지 해서 의주동까지 해서 일단 부사로 날아갔고요. G번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be라는 동사 원형을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될지 판단할 때, 자, 뒤에 보세요. will get이라는 동사가 뒤에 보이죠? will get이 동사가 된다면 앞에는 뭐가 돼야 돼? 전체가 다 주어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럼 be를 어떻게 고쳐야 명사 주어가 될까? be ing을 쓰거나 혹은 to be의 형태로 고쳐야지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자, will get이 동사라면 이 be proactive 부분은 ing를 붙여서 주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했죠? G는 being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굳이 안 내릴게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칸 적으세요.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저는 쭉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being proactive. 자, proactive가 무슨 뜻이니, 서진아? 모르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프로가 앞이란 뜻이고요. 예원이가 말해볼까요? 아, 그래요? 자,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 active는 적극적인 행동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거니까 진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진취적인 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 네, 뭔가를 나서서 취하려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being proactive, 진취적인 것, 적극적인 것은 논리적인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동사를 강조하니까 부사가 들어가겠네요. 자, 논리적으로 자, 얻어다 줄 것입니다. 자, get은 여기서 사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 목적어 하나, 사물 목적어 하나를 취할 겁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results, 결과물을 가져다 주죠. faster, 더 빠르게. 그래서 you가 사람, results가 사물, 목적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 사물, 목적어 두 개가 나오면 그 동사는 반드시 주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get은 무슨 뜻이야? 갖다 주다가 돼요. 갖다 주다. 알겠죠? 사람, 사물 기억하세요? 자, 아리나. 자, 이 뒤에 부분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것은 결과물을 더 빨리 가져다 준다. 자, 뭐보다? then부터 해석해 볼까? than, 뭐보다? 만약 뭐뭐라면이라기보다 if 절 자체가 then의 목적어로 온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 then은요, 접속사 문장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then 뭐보다? 너가 뭐 할 때보다? if를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됩니다. 뭐 할 때보다? 너가 의존할 때보다. 오직 어디에? 온 다음은 어떤 성분이 오니 전치사 다음이니까
명사로 바꿔야죠. 동사가 명사가 되는 법은 ing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on browsing으로 고쳐야겠어요. 너가 온라인 잡보드를, 온라인 직업 게시판을 브라우징 할 때보다, 그리고 이메일 링 할 때보다 이렇게 의미 단위가 동일하네요. 브라우징과 이메일 링을 같은 형태로 고쳐야겠죠. 이렇게 동사 앞에 있는 and는 병렬 문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동사 성분의 밑줄이 있는데 앞에 and가 있다면 병렬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 문제 풀 때는, 자, 저는 어법 문제 중에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가 이런 병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해석을 해서 어떤 동사와 의미 단위가 똑같은지,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해석으로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때때로의 레주메를, 때때로의 이력서를 이메일 보내는 이것과 온라인 직업 게시판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상 대등한 구조이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구조를 동일하게 맞춰야 돼요. 브라우징, 이메일링. 이해했습니까? 이거를 해석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병렬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리고 레주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필기하겠습니다. 단어. 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발음도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resume라고 읽었죠. resume, 불어식으로 읽은 건데 이거는 이력서라고 해석하고요. resume. 그리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resume이 되거든요. resume은 무슨 뜻이야? resume, 재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게임 멈출 때 여러분 pause 누르잖아요. pause 키 버튼. 이제 그걸 재개할 때 resume이라고 하잖아요. R. 컨트롤 P 누르면 멈추고 컨트롤 R 누르면 다시 재개됩니다. 롤에서. 있죠? 꿀팁. 자, 다음입니다. 끝났네요. 자, 이젠 숙제를 좀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서술형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혼자 연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숙제는 저희가 이렇게 21번 질문 하나를 했으면 뒤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문을 똑같은 지문으로 다른 문제 유형을 풀 수 있거든요. 뒤에 거 다 풀어보세요. 답지는 맨 뒤에 다 있습니다. 서술형은 뭔가를 알려드리는 수업은 사실 아니에요. 어법 문제는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법은 저한테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개별 톡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단톡에는 쪽팔려서 안 올릴 거 아니야. 그죠? 창피해서 안 올릴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개인톡을 하나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길로 질문 있으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즉시. 알겠죠? 그래서 답지 보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여타 과목, 특히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수학은 모르면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향상이 되잖아. 근데 언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어는 절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정답을 익히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39번을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 뭐가 될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단어 6개 중에 3개를 몰라. 그럼 여기서 왜 이걸 풀고 있습니까? 3개를 사전에서 찾아서 외워야죠.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리고 왜 그게 정답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하기 힘들 거예요. 혼자서. 그렇지? 이런 문장 영작 같은 거 하기 힘들면 바로 답을 보시고 외우세요. 문장.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연습으로 A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바로 숙제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직업 탐색은 이러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 들어갔으니? 주동적인, 내신을 대비하면 딱 이런 느낌일 거야. 지문을 암기하고 들어가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 딱 이런 느낌으로 풀려요. 쉽지? 내신 할만하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When you are, 너가 이렇게 할 텐데 are가 동사죠.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올 수 있니? 한 문장 안에는 동사는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뒤에 걸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야 돼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는 건데
그 세 개 중에서 해석상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 When you are searching이죠. 너가 직접 하는 거니까 BING가 제일 적절하겠죠? 물론 are to search를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be2 용법이라고 해서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의도 용법이 있거든요. to로 고치거나 ing로 고치는 정답인데 웬만하면 원문대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문을 외우라는 겁니다. 괜히 투부정사 썼다가 선생님한테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원문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A번까지만 해볼게요. 그냥 구경만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어는 뭘까요? 이거는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시작한다면 you로 시작을 할 거예요. 주어. 그쵸? 근데 우리 기억나잖아요. A번에 뭐 들어갔어요? 부정부사 도치 들어갔었죠? 노월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잖아. 암기를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겁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주어 동사에 도치가 일어나죠? 그러면 노월, are, you가 되고요. 역시 ar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ing 형태로 고쳐야겠죠. 실전에서는요, 여러분 looking을 look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제시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변형하시오라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동사 a가 존재하니까 look을 look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Noah, are you looking? 근데 just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자, just 같이 부사가 남으면요, 부사는 보통 BPP와 have PP에서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다 들을까요? Nor are you just looking. 부사는 뭐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크게 막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디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B와 PP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어디다 둘래요? 그렇죠. you 뒤에다 넣어야겠죠. 네. Nor are you just looking. 너는 단지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단지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라는 부사는 여기서 looking이라는 동작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BING와 BPP가 있어요. 부사라는 건 보통 강조하고 싶은 성분 앞에 위치하거든요. 제가 방금 just가 looking을 강조한다고 본 거는요, 단지 본다라고 했으니까 본다라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looking 앞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자, BING와 BPP가 있을 때 비동사는요, 시제만을 나타냅니다. 시제. 그러면 이거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ING가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 그리고 얘는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고요. PP가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부사가 보통은 동작을 강조하기 때문에 PP 앞에, ING 앞에 위치하는 거. 다시 말하면 BPP 사이에, BING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얘는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사는. 알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해놓고 영어는 예외가 많으니까 시제를 강조하는 부사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란에 빠지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답을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2번. 질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2시 이후엔 안 받습니다. 2시 이후엔 다음날 답장을 해드릴게요. 아, 갔다 오세요. 나도 잠은 자야지. 자, 다음입니다. Many people view. 많은 사람은 바라봅니다. 자, view 세모, as 세모 치고요. 자, 이것도 필기합니다. view A, as B. A는 목적어인데 보통 B라는 상관어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목적어라고 안 하고 B, A, B를 사용했습니다. view A as B 어떤 뜻이니 아리나? A를 B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럼 view 대신에 어떤 동사를 쓸 수 있을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 다 올 수 있거든요. consider, A를 B라고 생각하다. consider A as B. 그렇죠? 쓸 수 있고요. 또 regard,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또 see A as B. A를 B로 바라보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면 다 이 구조를 취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해석해봅니다. 지수 해석해보세요. Many people view. 자, 무엇을 뭐로 바라봅니까? 잠을 다운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운표 찍혀 있죠. 다운표 찍혀 있으면요,
영어에서 다운표가 찍혀 있으면 두 가지 의미, 이거 메타 언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반대 의미로 쓰이거나요. 반대 의미. 아니면 강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찍거나 아니면 반대 의미로 비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ou are so smart 라고 되어 있어요. smart에 다운표가 찍혀 있어요. 이거 비꼰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비꼰다는 느낌보다는 강조의 의미. 근데 이거 반대 의미이기도 해요. 강조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반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면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멍청하다고 하라고 했죠? 멍청해요.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 통계 내면 멍청해요. 허경영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 왜? 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허경영한테 10억 전 재산을 갖다 바쳤대. 평생 동안 일군 돈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와,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를 지키는 가장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식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똑똑해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들한테 휘둘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멍청하고 모자르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잠을 다운타임이라고 바라봐요. 다운타임에서 다운은 내려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쉬는 시간을 뜻하거나, 기계를 따진다면 기계로는 가동을 멈춘, 중지,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다운됐다란 말 쓰잖아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옆에 한 자리를 비워줘야겠다. 이제 친구들이 많아져서 옆에 자리를 비워야 돼요. 시온이 옆에 앉을? 아, 여기를 비워도 됐구나. 여기 앉을래요? 내가 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뒤로 빼고 앉으면 될까요? 자, 다운타임은 그래서 휴식 시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휴식 시간. 알겠죠? 휴식 시간. 자, 그러면 앞에서 문장이 끝났니 안 끝났니? 민찬아. 그렇죠. BASP 구조가 완전히 끝났고요. 문장이 끝났으면 부사만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수식어구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A번 어법 문제에서 when과 which의 대결이네요. B가 완전하면 when으로 꾸밀 거고요. 일단 불완전하면 which로 꾸미겠네요. 알겠죠? 어디냐면 몇 페이지니 얘들아? 71페이지? 7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잠을 쉬는 시간이라고. 자, 뒷문장 채워볼 건데 B가 뚫려있네요. 자, B번을 먼저 채워놓고 시작합니다. 요거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shut off가 들어가요. shut off. 닫다, 끄다 라는 뜻입니다. shut off. 자, 그러면 그들을 내가 꺼진다. 완전한 문장이니 불완전한 문장이니? 완전한 문장이죠. 일형식으로 주어 동사 문장이 끝났습니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when과 which 다음에 이렇게 and로 더 이어지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됐다면 그냥 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 when이 되겠죠. 자,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민찬 해석해 봅니다. 많은 사람은 민찬이 다음에 시켜줄게요. 네.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하면 문장 길어지면 절대 해석을 못 하거든요. 순서대로 해봐. 많은 사람은 바라본다. 잠을 단순하게 단지 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세세하게 끊어서 연습을 하시고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덩어리를 크게 늘려가고 나중 가면 한 문장 한 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연습할 때는 최대한 앞에서부터. 자, 그 다음 어떤 시간입니까? 다운타임인데, 자, 어떤 쉬는 시간이야? 그들의 뇌가 그렇죠, 꺼져 있는 다운타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 다운타임이 반대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휴식 시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잠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첫 문장 보자마자 주제를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운표 하나 보고.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이런 many people이 생각하는 이런 통념이 제시가 되면 그 통념을 뒤집었을 때 주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됐고요. 잠은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in a rush to meet work. 자, meet는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다의 의미가 있죠. 너무 더우니까 끌게요. 추우면 말씀해 주십시오. in a rush to meet work. 일을 하려고, 일을 만족시키려고, 자, meet은 만족시키다의 뜻이 있었으니까, 자, 일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주에서 또는 일과 학교와 가정과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주 속에서 이런 책임들을,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가정, 학교, 일. 자, 이 책임감 속에서 사람들은 잠을 이렇게 한다.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자리거든요. 잠을 어떻게 할까요? 주관식으로 맞춰보죠. C번. 잠을 줄인다가 들어가겠죠. 줄인다를 영작할 겁니다. shut과 off를 썼으니까 줄이다. 세 단어로 한번 영작해 보세요. 뭐가 될까?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cut back on입니다. cut back on. 이게 줄이다의 뜻이고요. cut 자체가 줄이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cut. 삭감하다, 줄이다, 잘라내다. 그리고 얘는 사실 두 개의 동사 혹은 두 개의 성분이 합쳐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컷백도 삭감하다, 줄이다고요. 오는 부사로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 컷백은 줄이다, 오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줄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줄이다. go는 무슨 뜻이야? go. 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go on은요, 계속 가다예요. 계속 가다, 지속되다.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들의 잠을, 사람들은 여러 책임감 속에서 people cut back on, 사람들은 줄입니다. 그들의 잠을. 문장 끝났죠? 컴마 ing 좀 전에 배웠는데 어떻게 해석했니? 뭐뭐? 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서? thinking. 생각하면서. 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thinking it won't be a problem. 이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it won't be a problem. 자, 왜? 뭐 때문에? all of these, 이러한 모든 other activities, 많은 다른 활동들이. 자, seem. 자, seem도 앞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seem은 어떤 문형을 만들죠? 이 형식에서 seem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이런 재료를 정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죠. seem 형용사. 자, seem 하면 뭐가 와야 돼? seem? 형용사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seem 다음에 more important라고, more important, 발음 되게 어려워요. important, more important가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important. 자, 그러면 비교급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more important도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강조할 때는 일반적으로 very를 써요. very sad. 근데 important 앞에 more이 붙어 있어서 비교급이 되면 비교급 강조부사만 쓸 수 있죠. 뭐가 될까? what가 정답이죠. 비교급 강조부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 5개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But research reveals, 하지만 연구가 드러내기를 a number of는 필기하셔야겠네요. 자, 이도 서술형에 자주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니 a number of? 그렇죠,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근데 얘랑 똑같은 뜻의 형용사들이 되게 많아요. 자, 다 적어볼까요? 많은의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host of. host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많은이란 뜻입니다. 또 a body of. 자,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있어? a lot of 있죠. lot도 원래는 제비뽑기 할 때 그 제비라는 뜻이에요. 자, a lot of, 많은. 자, 그리고 뭐 collection of 이런 단어도 될 수 있고요. a set of, a group of, 끝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a group of, 또 뭐 있니? 뭐가 있냐? 생각이 안 나네요. 웬만한 건 다 뭐뭐 of로 되어 있으면 거의 많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죠. 하나 더 쓸게요. variety of. 많은이란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an amount of. 얘도 많은이란 뜻인데 양으로 세는 거니까 얘는 뒤에 셀 수 없는, 즉 단수 명사만 올 수 있어요. an amount of. 알겠죠? 다 많은으로 해석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민서 해석해 봅니다. But research reveals. 하지만 연구 맞아요. 연구는 연구는 자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연구는 드러낸다. 네, 연구는 드러낸다. 자, 뭘 드러냅니까? that 이하를 드러냅니다. 자, that부터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겠죠? 자, 그죠? 많은 중요한 과제가 주어 나왔어요. 주어를 찾을 때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긴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주어의 핵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핵이라고 한다면 그 C야.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어디가 될까, 시오나? A number of vital tasks가 주어인데 주어의 핵은 어디예요? 많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했으니까 tasks가 주어의 핵이죠. 이해니? 그럼 tasks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그럼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 나올 차례니까 help가 동사거든요. 자, 표시해보죠. number of vital tasks가 주어고 help가 동사예요. 그러면 이 중간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수식어구로 주어를 꾸미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호 표시하세요.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런 표시를 하면서 문장을 분석해야 돼. 자, 그러면 carried부터 sleep까지가 주어를 꾸미는 부분이 되잖아. 그럼 주어를 꾸미려면 ing나 ed나 투부정사 형태로 형용사로 만들어야지 꾸밀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선 의미상 수행되는 과제니 수행하고 다니는 과제니? 수행되는 과제가 맞으니까 pp를 쓴 겁니다. 사물은 보통 pp로 꾸며요. 이제 carried 부분을 어법 문제로도 낼 수가 있겠죠. 자, 많은 필수 과제들. 자, 잠 자는 동안 수행되는 필수 과제들은 도와줍니다. 자, 또 나왔네요. help는 정말 단골이죠? help 다음은 어떤 문형을 취합니까?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쓰셔도 답이 되고요. maintain 또는 앞에 to를 붙여서 to maintain을 쓰셔도 되겠네요. 자, sleep help, maintain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자, and 다음 enable 나왔거든요. 자, enable이 무슨 뜻이냐, 아리나? 자, 예원아, enable 무슨 뜻이니? 자, 너 모르는 것 같아요. 서진아, enable 무슨 뜻이니? 시온아, enable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 성분은 병렬 문제라고 했잖아. 어떤 동사와 enable이 병렬일까요? 가능하게 하다와 의미상 가장 대등한 동사를 찾아야 돼요. 이 같은 문장 안에서. help죠. 도와주고 가능하게 하고. 이게 대등하죠. 제가 대등한 구조를 찾으라는 건 의미상 같은 위치, 같은 서열에 있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석하고 연구하고 비슷한 단어잖아요. 이게 대등한 거죠. 분석하다와 돕다는 어때? 좀 뭔가 아니죠? 대등한 위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대등한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enable과 대등한 구조는 help이기 때문에 help와 같은 형태로 맞춰줘야 돼요. 이게 병렬입니다. 그래서 help, enable 둘 다 동사 원형 병렬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maintain이라는 단어와 병렬로 보셔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유지하게 도와주고 가능하게 도와주고 좀 이상하긴 하다. 예.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enable이라는 동사의 문형을 외워야죠. 적어줍시다. 모형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동사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해석은 당연히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돕다입니다. help랑 똑같죠? 다만 동사 원형은 못 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people 다음에 뭘 쓸까요? B번, 대문자 B번에 to function을 써야겠네요. to function.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이야. 이 enable을요, help로 바꿔놓고요. 이 function을 그대로 동사 원형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외운 친구들, 여기 to function이었는데 생각하면서 틀리다고 하겠지만, 동사가 help로 바뀌었다면 후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 알겠죠? 꼼꼼하게 봐야 돼. 자, 다음입니다. at their, 그들의 최고의 상태란 단어가 들어갈 거거든요. 최고의 상태로 기능하게 도와준다. 자, 기억엔 뭐 들어갈까?
최고의 상태니까. 그렇죠. 베스트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50번 문제 보면 이렇게 어휘 문제, 어휘로 뭔가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반드시 대립상을 지어줘야 돼요. 대립상. 대립상이 뭐냐면 반대되는 반의어 구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 대 월스트고요. 자, 최고 그리고 최악이죠. solve가 무슨 뜻인 solve? 해결이죠. 그럼 이 solve라는 단어의 대립상은 뭘까? 해결하다,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생겨나게 하는 cause가 대립상이죠. 이해했나? cause and solve요. 요게 둘 중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했지? 그럼 pay는 무슨 뜻이에요? 지불하다고. draw는 끌다라는 뜻인데 이건 사실 대립상은 아니네요. 이건 좀 문제를 잘못 낸 느낌입니다. 원래는 대립상으로 이건 헷갈리게 하려고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는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그럼 지불하다의 반대는 뭘까? 저는 pay의 대립상으로 제시한다면 pay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는 거니까 be rewarded, 보상받는 거. 네, 이런 단어를 넣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While you sleep, 너가 잠을 자는 동안. 자, 니은의 한글 문장을 보고 영작할 겁니다. 자, 니은 풀어보죠. 자, 배열 영작이고요. 변형 조건이 있고요. 추가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열, 단순 배열 문제가 일반적이긴 한데 배열에다가 변형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특정 포인트들에서 어법적인 변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부터 찾아보죠. 주어는 어디가 될까요? 이 한글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주어, 주체. 여러분의 뇌죠. 자, 그러면 주어 표시해보고요. 동사는 어딜까요? 여러분의 뇌는 열심히라고 있다. 여기가 동사구가 되겠죠? 제가 수식어구나 강조 어구가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주면 좋다고 했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의 뇌는 열심히라고 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Your brain이죠. 자, 썼던 성분 반드시 지우세요. Your brain. 안 지우면 정말 헷갈려서 못합니다. Your brain. 그 다음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 work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없죠. 일한다고 없어요. 뭐는 있니? at work는 있죠. 그럼 나머지 동사, 나머지 성분에 일하다라는 동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 at work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니? 그럼 열심히 일한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hard가 무슨 뜻이니? 혜성아, hard. 이거는 영어 유치원급이다. 자, hard가 무슨 뜻입니까? hard. 힘든 또는 열심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또는 부사죠. 그러면 힘들다 라는 동사 만들어 보세요. hard를 가지고. hard는 형용사야. 힘든 혹은 열심히 하는. 그럼 열심히 한다 라는 동사 만들어 봐. 열심히 한다.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법. 앞에 be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자, 서진아, 슬픈이 영어로 보니 슬픈? sad죠. 슬프다 동사로 만들어 보세요. be sad죠.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이야. 기쁜이 영어로 왜 기쁜? happy예요. 그럼 행복하다, 기쁘다, be happy죠. 동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시제라는 게 생겨야 돼요. 시제가 있어야만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시제를 부여하는 순간 형용사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hard가 열심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라면 동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e hard가 되겠죠. 어떻게 할까? Your brain is hard를 쓰게 되면 당신의 뇌는 열심히 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어디에서? at work, 일에서. 자, 그럼 당신의 뇌는 일에서 열심히 한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문장을 완성했네요. 여러분의 뇌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문장은 다 끝났고요. 이젠 뭐 해야 돼? 나머지 부분을 영작해야 돼요. 학습하고 기억과 새로운 통찰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로를 형성하느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뭐뭐 하느라 이런 이상한 해석은 뭐로 하면 좋다고 했지? 웬만하면 투부정사라고 했잖아요. 또는 분사구문 ing야. 둘 중 하나 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려고 했는데 투가 아예 없어요. 이 배열에. 그러면 ing 쓰는 거죠. 이해니? 그럼 ing 써볼까요? 아, 잠깐만. 단어를 추가하지는 말되 변형은 있었으니까 분사구문은 변형에 속하니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하면서야? 형성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을 쓰면 되겠죠? forming이 되겠네요. forming. 자, 여기서 ing를 선택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forming. 자, 썼던 성분 지우세요. 자, 형성하면서, 자, 그럼 forming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뭘 형성할까요? 한글 문장에서 찾아봐. 뭘 형성해요? 경로를 형성하죠. 자, pathways죠. the pathways. 왜 더가 붙었을까? 복수인데 수식어구가 뒤따라서 한정이 되면 더가 붙는다고 했죠. the pathways. 경로를 형성하면서. 자, 어떤 경로입니까? 필요한 경로니까요. necessary for 쓰면 되겠네요. 붙어있어요. necessary for. 필요한 경로. 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for의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학습하고 그리고 기억과 새로운 통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럼 학습하고 만드는 데가 병렬이겠네요. 이제 학습하고 for learning. for 다음이니까 ing 형태로 써야죠. 이것도 변형의 조건이 부여되네요. for learning. 아린이 쓰세요. for learning. 병렬이니까 and 또 뭐합니까? 만드는 데였으니까 creating이죠. 자, 무엇을 만듭니까? 마지막 부분 영작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과 새로운 통찰이라는 목적어 나오면 되겠다. 기억과 새로운 통찰. 그죠? 자, 그러면 creating의 목적어니까 memories 먼저 쓰고요. 그리고 and 마지막 new insights 쓰면 끝나네요. 됐죠?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서술형 실력이 높지 않으니까 당연히 못 풀 겁니다. 맞출 수 있는 친구 몇 안 될 텐데 답 보세요. 답 바로 보시고 외워버리셔서 쉐도잉을 하셔서 여러분 문장으로 만들면 효과는 똑같아요. 자, 그럼 방금 했던 문장 시온이가 영작해보죠. 자, 보지 말고 your brain Your brain is hard. hard 열심히 일한다. is hard at work. 문장 끝났고요. 뭐뭐 하면서 했으니까 forming. 혹은 만약에 forming을 한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칠까? 뭐뭐 하느라 투부정사로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돼요. to form. 투부정사와 분사구문은 의미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forming. form의 목적어 와야겠죠. 무엇을 형성했습니까? 통로. 더 the pathways. 뭘 위해서 필요했죠? necessary necessary for. for 자, for 다음에 학습하는 것과 learning and and creating이었죠.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었죠? creating. 네, 바로 그 잘 다 보시면 돼요. 모르면 시간을 끌어봤자 어차피 생각이 안 나잖아. creating memories 그죠? memories and new 그죠? new insight고요. 답을 봤다면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꼭. 알겠죠?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is hard at work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이런 동사를 앞문장에 연결할 때 투부정사를 쓴다거나 분사구문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께 익숙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자, 52번 제목을 쓸 건데, 자, 이 글의 주제를 항상 떠올리시고 주제문을 찾으셔서 빈칸을 채우시면 쉽게 풀립니다. 주제가 뭡니까? 잠은 우리의 건강에도 이롭고 우리의 일의 업무의 효율도 상승시켜 준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wanna be physically and mentall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비동사의 보어니까요. 자, wanna be healthy입니다. 자, 그리고 은근히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조건을 잘 대충 봐가지고 틀려요. 대문자 쓰라고 했죠. 조건에 있으면 빵점 처리돼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대문자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진짜 실수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wanna be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건강해지고 싶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운드한 이것을 가지세요. 사운드한 어떤 단어 들어가겠어? 주제의 키워드만 생각하시.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건강한 이것을 가져라. 이걸 왜 고민하지? sleep겠죠. sleep. 잠을 자야 건강해지고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가 주제였기 때문에 잠이란 단어가 빠지고서는 절대 주제나 제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사운드라는 형용사를 처음 봤을 텐데, 자, 사운드는 건전한 또는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운드 바디라고 하면 건강한 몸이고요. 사운드 슬립은 숙면이라는 뜻이에요. 숙면. 자, 22번도 자,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57번에 대립상 연수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enable이 무슨 뜻이야? 가능케 하다면 이거의 대립상은 뭘까요? forbid죠. 즉 enable vs forbid의 대결로 A번을 넣으시면 되고요. hard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 그러면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반대 대립상이니까 당연히 게으른 이란 뜻이에요. 게으른, lazy라는 단어는 너무 초딩이고, 자, 게으른.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면 추론도 가능합니다. 대립상으로. 그럼 slowly는 천천히니까 quickly와 대결이 되겠죠. 보기를 벌써 세 그룹으로 묶는 순간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치?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지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지만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답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항상 반대 대립상을 생각하면서 반의어를 떠올리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숙제 내니까 너무 편하다, 수업이. 진도에 대한 압박이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A번 첫 번째 문장 보면, 자, 여기는 자, 연주가 해석해 봅니다. The whole of human society.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주어의 핵을 찾아보자. 그렇죠. 인간 사회의 전체라고 했으니까 the whole이 주어입니다. 네. 인간 사회의 전체. 보통 A of B 보조가 되면 앞에 있는 A가 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가 S예요. A가 아니라 S. 주어의 핵은 이 S 표시할 때는 핵 부분에다가 핵 단어 위에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인간 사회 전체가 자, 그럼 주어가 단순히 복순이 예원아? 단수죠. 그러면 동사 operate 역시 단수 형태가 돼야 되겠다. 틀렸네요. 자, A번 어떻게 고칩니까? operate을 S를 붙여서 operate스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인간 사회 전체가 작동합니다. 자, 어디 위에서? on ing죠? 어디 위에서 혹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도 있고요. 자, 어디 위에서?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작동한다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자, 서진아. 인간 사회 전체가 미래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작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설명해보세요. 혹은 너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말해봐. 날씨가 인간에게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전체가 날씨 예측에서 작동한다는 건 날씨 예측이 인간에게 중요하다죠. 날씨 예측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 또는 주제문의 버금가는 무게감 있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모두 그 주제문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라고 했죠. 자, for example이 힌트가 됩니다. 이것도 독해에서 거의 규칙 같은 건데 예시가 나오잖아요. for instance 혹은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다는 건 바로 앞문장이 주제문인 걸 의미해요. 알겠어요? for instance 딱 나오자마자 바로 앞문장을 다시 한번 봐야 돼. 반드시 패러프레이즈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예시는 어떤 내용을 할까? 인도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날씨 예측이 인간에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의 예시겠죠? 이런 예시들은 빨리빨리 보고 넘기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모의고사 볼 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도 얘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줄 보면 Farmers in Indonesia라고 인도네시아 얘기도 나와요. 둘 다 예시니까 금방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둘 다 날씨 예측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노후의 목적어 자리인데 내년에 몬순 장마가 언제 올지라는 명사 덩어리 목적어를 영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 영작의 힌트를 제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언제죠. 그렇죠?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 주, 동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영작해보죠. when으로 시작할 거고요. 몬순 장마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찾았으면 되긴 하는데 자, 어떻게 쓸까? 더 몬순 레인스입니다. 더는 나중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단어 수에 따라서. 지금 저는 한 번에 썼어요.
when the monsoon rains. 그 다음 동사 올지 내년에. 내년에 오는 거니까 미래 시제에 써야겠죠? will come.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내년에니까 next year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단어. 8개 단어 만족했습니다. 자, 이거 문법을 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when과 if 문장에 will을 쓸 수 없다라고 들어봤죠? 이건 부사절일 때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will을 쓸 수 없고 현재 시제로 대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건 부사절이 아니라 목적어절이니까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에서는 미래는 미래 시제로 써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더를 안 썼다면 나중에 단어 조절할 때 더를 추가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6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죠.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자,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 복수명사를 찾으면 되니까 farmers in Indonesia겠네요. 인도네시아 농부들이고요. 자, 그 다음 자, so they know. 자, C번 보기 풀어볼게요. so they know.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know의 목적어 자리지? 항상 분석적으로 끊어읽기 하면서 의미 단위 분석하면서 푸세요. so they know.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다. 자, when으로 시작하고 자, 문장 중간에 의문사는 무조건이라고 했죠. 100%입니다. 문장 중간에 의문사는 무조건 어순이 어떻게 배치된다고? 의, 주, 동이에요. 예외 없어요. 의, 주, 동. 자, 그러면 여기는 when이 먼저 나왔죠. 의문사 나왔고요. plant는 무슨 뜻이야?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심다란 뜻이죠. The crops는 작물이고요. 자,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버렸으니까 일단 애초에 잘못된 문장이고요. 올바르게 고쳐보기도 합시다. 어떻게 고칠래요? 의주동이니까 when the crops, 일단 의문사 when, 주어는 the crops예요. 주어가 사물이면 동사는 웬만해선 BPP라고 했죠. 그럼 when the crops are planted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 더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자, 제가 의문사가 명사 덩어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의주동, 두 번째는 밤이 의문사 투부정사. 근데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추가된다고 했지? should의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 should의 느낌이 있죠? when to plant 쓰면 되겠네요. when to plant. 언제 심을지 작물. 됐습니까? 어쨌든 동사가 나오는 건 잘못했고요. when to plant로 쓰거나 when the crops are planted라고 수동태로 써버리거나. 여기서 원문은 when to 부정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문을 암기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this 다음에 A번에 base라는 단어를 어법에 맞게 변형해야 되는데 이건 수거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base는 어떤 단어, 어떤 형태를 많이 취하니? be based on. 이걸 외우세요. 그냥 뭐뭐에 기반을 두다 혹은 뭐뭐에 기초를 두다 라는 뜻이에요.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하다. 자, 그럼 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is 주어가 사물이면 BPP를 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능동인 base는 올 수가 없어요. this is based on을 써야겠네요. 뭐뭐에 기반을 두다. 단어처럼 외우면 해결이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base를 능동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base A on B입니다. A를 B에 기반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능동일 땐 이런 구조를 취하고요. 근데 능동인 건 거의 안 쓰여요. 요게 수동이 많이 쓰입니다. be based on. 자, 다음입니다. 자, as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과거 지식에 기반하는데 왜냐하면 as가 때문에 란 뜻이 있죠. 왜냐하면 몬순 장마가 항상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매 해마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시기에. 자, B번 채워보죠. 거의 똑같은 시기에 뭐뭐에라고 시간의 전치사 at을 쓰고요. at. 이건 답 알려드릴게요. about the same time이에요. at about the same time. 거의 똑같은 시기에. about이 대략 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거의
혹은 대략 똑같은 시기에. 자, 썼던 성분 지우세요. 여기서도 또 same이라는 형용사 나왔죠? same 앞엔 반드시 더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the same time. 자,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몬순장마가 항상 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매 해마다. 자, in 다음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고 했었지? 민천아? 저 명사만 올 수 있는데 메모리가 명사죠? 그럼 메모리라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성분이 와야 돼요.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법 ing, pp, 투부정사인데 여기서 의미상 제일 적절한 형태는 뭐겠어? 살음 당한 기억이 뭐야? 살음 당한 기억. live는 살다라는 일형식이기 때문에 pp를 형용사로 쓸 수 없습니다. 능동만 가능한 형용사예요. living만 써야 돼요. 능동 형태만 가능한 동사입니다. living. 알겠죠? 살아있는 기억. 살음 당한 기억 좀 이상하잖아. 살아있는 기억. living memory입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the need to 이러할 필요성. 자, 이때 e에는요 어떤 단어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갔었지? 훨씬 심화된다. 예측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자, 원문은 예측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날씨 예측이 인간에게 중요했다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키워드는 항상 빈칸의 키워드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측이라는 단어, 보기에 있는 단어 볼게요. to say that 말하는 것,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고 미래 예측하다네요. 정답은 뭐겠어? predict. 투부정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만약에 명사 하나의 자리로 뚫어놨다면 명사가 돼야 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predict를 predict의 명사형이 뭐야? prediction이죠. 이렇게 품사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생어 prediction 예측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한 단어를 써야 된다면. 자, 예측할 필요가 훨씬 심화됩니다. 자, goes deeper가 쓰였는데요. 자, go가 이 형식일 때 무슨 뜻이 있죠? go는요, 여기 형식 얘기 안 할게요. 형식 배웠구나. 자, go는 이 형식일 때 아닙니다. 되다의 뜻이 있어요. 되다. 제가 예문을 말해볼 테니까 해석해보자. 자, 시온아, this milk, 이 우유가 went bad 무슨 뜻이에요? 상하게 되었다요. 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는 되다의 뜻이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연주야, this laundry, 이 빨래가 ran dry. 오, 뭔가 좀 운율이 왔는데. this laundry ran dry. run도 되다의 뜻이 있거든요. ran dry는 무슨 뜻이겠어? 마르게 되었다,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run도 되다의 뜻이 있어요. go도 되다의 뜻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선 go deeper가 무슨 뜻이겠어? 더 깊숙이 되었다, 더 심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심화되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측할 필요성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 than this, 이거보다.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every part, 모든 부분에. every 다음엔 어떤 성분만 옵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every 단수만 온다고 했죠? every 단수.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lives는 life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자, 우리의 집, 도로, 철도, 공항, 그리고 사무실들, 그 다음 기타 등등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거든요. 대문자 뒤에는 어떤 단어를 넣을까요? 기타 등등이니까 나머지 단어 배열해 볼까요? and, so on 이란 단어이죠. 이것도 배웠습니다. 족보할 때. 이게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에요. 얘랑 똑같은 단어 뭐 있지? 기타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and, so on. 뭐야? 서진이가 말해보세요. 끄덕이지 말고. ETC라고 들어봤니? ETC? 네, ETC 점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기타 등등인데 요거는 원어로 etcetera라고 라틴어예요. etc.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ETC 이렇게 읽으면 없어 보이잖아. etcetera라고 읽으시면 돼요. etc. 알겠죠? 써줄게. etc. 알겠죠? etc.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기타 등등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 and the like. 얘도 기타 등등입니다. and the like.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and the like.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그리고 기타 등등들이 are all designed. 자, 모두 디자인되었습니다. 현지의 기후를 위해서. 현지 기후에 맞춰서라고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나왔죠. 예시 나오면 바로 앞문장이 이 예시들의 주제문이라고 했죠. 자, 그럼 앞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빌딩, 공항, 철도 이런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날씨를 위해서 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예시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영국에서 모든 집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자, F에는 명사 목적어 들어갈 거거든요. F 채워보죠. 영국은 에어컨 갖고 있을까요? 중앙 난방 갖고 있을까요? 난방 대 냉방으로 할게요. 뭘 갖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 이거를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단서는 뒤에 있어요. 어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뒤에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처음 나오는, 우린 처음 배우는 거니까. 물론 내신 때는 이미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은 날 거예요. 영국은 모든 집들이 다 냉방을 갖고 있어요. 난방을 갖고 있어요. 난방이니까 Central Heating이고요. 저는 CH라고 쓰겠습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아빠 차 보면은 이 버튼 본 적 있어? 센터페시아 부분에 AC라고 버튼 있잖아요. AC가 뭐야? 에어 컨디셔닝이야.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 HC는 Central Heating, 난방이고요. AC가 냉방입니다. 자, 그럼 F번에는 일단 영국은 모든 집이 난방을 갖고 있어요. 자, 뒤에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보통 20도, 20 degree Celsius라고 있고요. 20도씨, 우리말로는 섭씨라고 하죠. 20도씨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자, 20도 미만이면 추운 거야, 더운 거야? 사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누구에게는 예, 더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푸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추운 날씨죠. 여러분 18도만 되면은 막 추워서 벌벌 떨어서 에어컨 꺼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이러면은 예, 문법상 상식선에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국은 20도 미만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집안에서 난방을 갖고 있다 라고 했고요. 자, 하지만 no가 붙었네요. no 이것은 없다. 냉방은 없겠죠. 어차피 항상 추우니까 에어 컨디셔닝이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while 다음 넘어갈게요.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는 되게 더운 국가지, 남반구 국가. 호주는 정반대가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냉방을 갖고 있겠고 but 하지만 rarely는 never의 뜻이었으니까 난방은 없다가 돼야겠죠. 뒤에는 마지막에 HC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22번, 23번 문제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자, 이제는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꼭 해주시고 아마 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30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절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최대한 맞는 문장, 올바른 문장들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잘못된 지식을 계속 반복해봤자 그 안에서밖에 못 놀아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답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톡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거길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 쪽팔리면 단톡에다 올리세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배울 수 있잖니.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러면 개인톡 안 알려줄까요? 단톡에다 올릴까요? 우리 공개 처형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오면 남길 거예요. 이런다고 또 답만 뺏겨 오는 거 아니야?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바래요.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시간을 끌어야 돼. 5분이 남았습니다. 애매한 시간이 남았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 보면 되겠다. 22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보죠. 첫 번째 문제 보면 다운타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니? 그죠? 휴식시간. 놀랍게도 이것도 족보할 때 했어요. 휴식시간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다 말해보자. 기억이 나죠? 얼핏. 에? 레저 말한 거죠. 그죠? 레저.
자, 레저도 레저 타임도 휴식 시간이란 뜻이 맞고요. 또 break time, break도 휴식이란 뜻이 있죠. Let's take a break 무슨 뜻이야? 쉬자라는 뜻이야. break time. 또 chill time, chill이라는 단어는 요새 MZ들이 쓰는 용어. 약간 좀 속어에 가깝습니다. chill time. 머리 좀 식히자 할 때 let's chill이라고 합니다. chill time. 자, 그리고 rest time도 있고요. 적어줄게요. 그리고 다운 타임 나왔고요. 그리고 회화에서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회화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이건 나중에 회화할 때만 나올 거예요. unwind sesh라고 해서 딱 봐도 뭔가 구어체 같이 생겼지. unwind가 wind는 묶다, 속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unwind는 무슨 뜻이야? 묶이지 않은, 속박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sesh는 session이란 단어 아니 session? 활동이란 뜻인데 묶여있지 않은 활동, 다시 말하면 자유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을 구어에서 unwind sesh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